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신우이의 단 한마디가 평온하던 은정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언니, 이제 이 집에서 나가. 평생 함께 지켜온 집이 하루아침에 남의 집이 되어버린 그 순간 은정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생전에 남겨둔 금고와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이 은정을 예상치 못한 길로 이끕니다. 그리고 곧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두 번의 큰 반전이 은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잔잔한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라디오를 들어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사연과 이야기도 바로 들어보실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합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집안에는 향 냄새가 아직도 은은하게 남아 있었고 거실엔 조문객들이 남기고 간 종이컵과 과일 바구니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은정은 새벽부터 홀로 상복 재킷을 정리하며 천천히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시계가 딸깍 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을 밀어붙이고 있었지만 그 집 안에서만큼은 시간이 멈춰 있는 듯 조용했습니다. 은정은 방 한구석에 놓인 액자를 조심스레 들어 올렸습니다. 남편이 병상에 눕기 전 마지막으로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미소는 평온했고 은정의 눈가에는 다시금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 겨우 하루 지났는데 너무 빨리 가버렸네요. 그녀는 그렇게 속삭이며 사진틀을 두 손으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신발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치 조문객이 다시 온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잠시 스쳤지만 금세 무겁고 서늘한 기운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신우이 정미였습니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었지만 표정은 장례식 날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시큰둥한 얼굴로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 고개를 까딱이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언니, 정미의 짧은 부름은 인사도 애도도 아니었습니다. 은정은 사진을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왔니, 정미야. 은정의 목소리는 이미 많이 지친 사람의 것이었고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미는 대답 대신 거실 한가운데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훑어보듯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눈빛은 어딘가 계산적이었고 장례식 다음 날의 분위기와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냉정함이 느껴졌습니다. 언니, 생각해봤는데 이제 정리 좀 하셔야죠. 은정은 이해가 되지 않아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정리라니 무슨 말이야? 정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숨도 쉬지 않고 바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한다고요. 오빠도 돌아가셨고 이제 더 이상 언니가 여기에 있을 이유 없잖아요. 그 말은 집안 공기보다 먼저 은정의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은정은 입술이 떨리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미야, 지금 무슨 말을. 하지만 정미는 한 걸음 더 앞으로 와서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언니도 알잖아요. 이 집 명예 다 오빠 거였던 거. 그리고 상속자도 나고. 은정은 그 말을 들은 순간 손끝이 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오래된 유리잔이 손에서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 마음 한가운데서 무언가 끊어지는 듯한 그 감각을 그녀는 생생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미야, 오빠 장례 끝난 지 하루밖에 안 됐어. 서로 정리도 못했는데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니? 은정의 말은 애원도 분노도 아닌 그저 사람의 마음을 호소하는 마지막 남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미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평생 우리 오빠 등에 업혀 살았잖아요. 이제는 혼자 살 때도 됐죠.
그리고 오빠가 언니한테 재산 물려준다는 얘기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어요? 그녀의 말끝은 비웃음으로 닫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대사를 꺼내는 듯 너무 자연스럽고 태연했습니다. 은정의 숨은 점점 가빠져 갔습니다. 마루바닥의 나뭇결이 흐릿하게 흔들렸고 장롱 위 액자의 그림자가 빗둘게 일렁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켜온 집, 남편과 함께 보낸 계절들, 남편이 처음 프로포즈했던 밤, 그 모든 시간이 정미의 말 한마디로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정미야,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정말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다. 은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엔 분명한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정미는 팔짱을 더 단단히 끼고 고개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언니한테 미안한데 현실이 그렇잖아요. 오빠가 언니를 얼마나 믿었는지 언니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은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믿지 않았다고? 아니, 남편은 언제나 따뜻했고 표현이 서툴러도 마음만은 늘 곁에 있었는데. 하지만 정미는 말끝마다 의도를 실어쌌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오빠 병원비도 거의 못 냈다던데요? 내가 다 메꿨고. 아무튼 서류는 내가 다 챙겼으니까 빨리 짐 싸세요. 은정은 이제 더는 말을 이어갈 힘이 없었습니다. 몸이 굳어버렸고 손등이 허옇게 질릴 만큼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는 곳을 바라보자 눈시울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여보,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지?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정미는 이미 신발을 신으며 덧붙였습니다. 언니, 내가 말 좋게 할 때 그냥 나가요. 이 집은 더 이상 언니 집 아니에요. 문이 쾅 하고 닫히며 충격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향 냄새까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소파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오래 참아온 억울함의 무게였고 예고 없이 들이닥친 배신의 고통이었습니다. 마침내 집안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시간만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의 틈 사이에서 한 가지 반짝이는 금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의 오래된 재킷 주머니 속에서 작은 열쇠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금고 열쇠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들었습니다. 검은색 철제 열쇠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누구에게도 열지 못했던 또 다른 문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은정의 낮은 속삭임이 빈 집안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긴 이야기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낮인데도 어둠이 내려앉은 듯 고요했습니다. 정미가 내리꽂고 간 말들은 벽에 메아리처럼 계속 남아 은정의 귓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바닥 위까지 내려온 정적은 은정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침투하며 삶의 무게를 가라앉히고 있었어요. 그 침묵은 한 사람이 견디기엔 너무 날카롭고 너무 길었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금고 열쇠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열쇠는 작고 가벼웠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쉽게 계산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오래된 금속 독특한 냄새가 손끝에 배어들었고 남편의 손길이 아직도 스며 있는 듯한 온기가 가느다랗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왜 이걸 이제야 받게 되는 걸까요? 그녀의 중얼거림은 잔잔하지만 흔들렸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일어나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발끝이 바닥의 찬기를 느끼자 조금씩 정신이 또렷해지는 듯 했어요. 정미의 말은 잔인했고 무례했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오래 묻혀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냥 당해서는 안 된다는 감정이었습니다. 은정은 작은 숨을 들이마신 뒤 결심하듯 남편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은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였고 침대보엔 남편의 마지막 체온이 사라진 듯 희미한 주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침대 밑 서랍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그곳에 오래전부터 남편이 사용하던 작은 금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끝이 금속을 스칠 때 은정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금고는 한때 남편만 사용할 수 있는 비밀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그녀에게 넘어온 마지막 유산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에서 땀이 배어나오는 것을 느끼며 열쇠를 꽂았습니다. 철컥. 작은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서류, 봉투, 그리고 오래된 녹음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하나씩 꺼내며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이게 뭐지? 종이 위엔 선명하게 적힌 글씨, 정미의 이름, 그리고 차용증이라는 단어. 은정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차용증은 남편의 필체로 작성되어 있었고 대여금은 꽤 큰 액수였습니다. 날짜는 남편이 병상에서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 시기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정미는 그 시기 병원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거액을 빌렸다고? 그것도 갚지 않은 채 장례식 다음 날 오히려 은정을 내쫓으려 했다고? 은정의 머리는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머리 위에서 작은 전등이 흔들리듯 불빛이 잔잔하게 깜빡이는 순간 은정은 그동안 자신이 속아온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정미의 무례한 말투, 병문안 한 번 오지 않던 무심함, 남편을 돈줄처럼 생각하던 태도, 모든 조각들이 금고 속 서류 하나와 맞물려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정미가 이걸 숨기고 있었던 건가? 은정의 속삭임은 허공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금고 안에서 작은 녹음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정은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손에 들었습니다. 버튼은 낡았지만 작동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 한참 동안 잡음이 들린 뒤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정아, 이걸 듣는다는 건 아마 내가. 은정은 순간 숨이 멎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약했고 숨이 차 보였고 어딘가 간절했습니다. 정미가 너를 괴롭힐 수도 있을 거다. 나는 그 애를 믿지 못하겠다. 병상에 있는 동안에도 정미는 계속 돈을 요구했다. 은정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은정아, 이 집 이 재산 전부 내가 가져야 해. 그게 맞다. 내가 평생 날 지켜줬으니까. 정미에게 휘둘리지 말아라. 이 녹음이 내 보호막이 되길 바란다. 녹음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은정의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위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금고 열쇠를 남기고 녹음기와 차용증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은정은 녹음기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깊은 감정이 치밀어 올라 울음이 터질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서히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 분노보다 더 단단한 것. 그래요, 여보. 은정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할게요. 당신이 남겨준 걸 그대로 지킬게요. 그리고 절대 당하지 않을게요.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금고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엔 마음속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미가 던진 말들은 이제 상처가 아니라 근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 결심이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그 순간 집 밖에서 누군가 조용히 벨을 눌렀습니다. 은정은 느리게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형부 이수만 씨였습니다. 평소 과묵하고 점잖은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얼굴에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번져 있었습니다. 은정 씨 혹시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끓이기 위해 주방으로 향하던 중 이수만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미가 은정 씨한테 무슨 말 했습니까? 은정은 찻잔을 들던 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별말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일부러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 끝엔 찢어진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혹시 집에서 나가라고 했나요? 은정의 손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수만 씨는 깊게 숨을 내쉬며 무릎 위 두 손을 깍지 낀 채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겁고 굽어 있었으며 오랜 고민을 견디고 있었다는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오래전부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빠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도 계속 집 얘기만 했습니다. 은정의 숨이 잠깐 멈췄습니다. 정말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은정 씨.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정미가 워낙 고집이 세서 제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미가 한 말은 즉흥적인 감정 폭발이 아니라 계획된 행동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은정은 조용히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먹이 살짝 흔들렸지만 이미 마음속의 파도는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은정의 내면에서 아주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서서히 커져가며 하나의 결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을 해야겠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지만 바닥을 울리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남편의 녹음기와 차용증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조용히 스며드는 어둠 속에서 은정은 무너진 삶의 잔해 속에서 하나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고통스러웠지만 명확했습니다. 그 길은 외로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정은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미야, 내가 먼저 던진 말이야. 이제는 내가 너한테 되돌려줄 차례다. 그녀의 눈빛이 고요하게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남편의 녹음이 멈춘 뒤에도 거실은 한동안 정막이 이어졌습니다. 그 정막은 단순히 조용함이 아니라 오래 묵혀있던 진실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는 소리 없는 소란 같았습니다. 은정은 테이블 위에 펼쳐진 차용증, 남편의 손때가 묻은 서류철, 녹음기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서류들은 오래전부터 자신을 기다렸다는 듯 정돈되어 있었고 마치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정표처럼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은정의 마음은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정미의 말과 행동은 잔인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은정은 남편이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해왔는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자신이 곧 떠날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 속에서 가장 걱정한 사람은 바로 자신 은정이었을 것입니다. 은정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서류에는 남편의 세심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어느 한 장엔 남편의 다음과 같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정이 모르게 돈을 빌려간 정미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은정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가락이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이 병상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칼처럼 찔렀습니다. 여보, 그동안 혼자서 이런 걸. 은정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눈을 감은 채 길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뜬 순간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결심이 스며든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서재는 오래된 책 냄새와 나무 가구의 향이 섞여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의 기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남편이 좋아했던 경제 서적들, 부동산 관련 서류들, 그리고 파일철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은정은 책장 앞에 선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부터 할 일 지켜봐요. 그녀는 가장 위쪽 책장에서 오래된 파일을 하나 꺼냈습니다. 파일에는 상속 관련 미공개라는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마 남편이 마지막으로 정리해 두었던 문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은정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의외로 꼼꼼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진 금융자산, 부동산, 보험, 채권, 주식, 그리고 맨 아래에는 가족 내부 분쟁 대비 메모라는 항목까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미가 문제를 일으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해 왔습니다. 그가 남긴 증거들은 모두 의도적이었고 지금 이 순간을 대비한 준비와도 같았습니다. 은정은 책상 앞에 앉아서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머릿속엔 아주 명확한 계획들이 하나둘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남편의 자산 구조를 정확히 확인할 것. 둘째, 정미가 빌려간 돈의 법적 효력을 확인할 것. 셋째, 녹음 파일과 차용증을 근거로 변호사를 만날 것. 넷째, 남편의 유언 관련 기록을 찾아낼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미가 들어올 틈을 완전히 막을 것. 은정은 쓰지 않던 메모노트를 꺼내 깨끗한 면에 차근차근 계획을 적었습니다. 글씨는 떨렸지만 의지는 단단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차례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깊게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재 밖에서 작은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은정은 놀라서 살짝 문 쪽을 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민해진 감각은 확실히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고양이도 아닌 사람의 발소리 같은 미묘한 느낌. 은정은 잠시 멈춰 서재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폰을 꺼내 현관에 설치된 작은 CCTV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운 기척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은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미가 장례식 다음날 집까지 쳐들어올 정도라면 그 이상의 행동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정은 서재 문을 잠가두고 다시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파일 속에는 남편이 숨겨두었던 또 다른 힌트가 있었습니다. 비상시 연락 변호사 최도영. 은정은 작은 메모 속 이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름 아래엔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고 그 글씨는 분명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가 혼자 무너지지 않도록 기댈 수 있는 누군가를 준비해 둔 것 같았습니다. 은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 휴대폰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러다 잠깐 손을 멈추고
천천히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3번 울리자 부드럽지만 단단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최도영 변호사입니다. 은정은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남편이 남긴 마지막 길을 걷기 시작한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제 남편 최영호 씨의 와이프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아, 김은정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호 씨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몇 가지 자료를 맡겨두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정의 손끝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은정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간절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시간 맞추시죠. 영호 씨가 남긴 내용은 김은정 님이 꼭 아셔야 할 내용입니다. 은정은 전화를 끊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길은 이제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이제 아내가 아닌 나 자신의 삶을 찾는 은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금고 속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고 녹음기를 가장 안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현관으로 향해 신발을 신었습니다. 정미아, 내가 저지른 일 이제 다 밝혀질 거야. 은정의 중얼거림은 담담했지만 오래 눌려있던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소리였습니다. 집 밖으로 나서는 순간 찬바람이 새벽의 자녀 흔적처럼 피부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은정을 떨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을 하나둘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은정은 도로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발걸음은 조심스럽지만 단단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 정미가 숨겨온 비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진실의 과정, 모든 것이 한 줄로 이어져 앞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 끝에서 은정이 찾게 될 것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고 존엄이었고 평생 지켜온 사랑에 대한 마지막 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정은 그 길을 걸어가며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내가 이제 바로잡을게요. 당신이 남긴 모든 걸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그녀의 발걸음은 낮지만 단단한 리듬을 타고 거리를 울렸습니다. 흐르는 바람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은정은 변호사와의 약속 시간을 잡은 뒤 잠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지켜온 공간이지만 남편이 떠난 뒤로는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희미하게 깜빡이며 오래된 아파트 특유의 정적이 기묘하게 스며들었고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회색 공기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손끝으로 금고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은 그녀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도구 같았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낮은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은 순간적으로 어깨를 움찔했지만 이내 숨을 고르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바로 앞에는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형부 이수만 씨였습니다. 그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몇 시간 동안 고민에 잠겨 있었던 사람의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피로가 내려앉았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은정 씨 혹시 지금 잠깐 시간 괜찮습니까? 은정은 당황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온 이수만 씨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미안함 이상의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 혼란, 그리고 말로 하기 어려운 책임감이 어른거렸습니다. 은정은 따뜻한 물을 끓여 작은 테이블 위에 컵을 2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묻자 이수만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천천히 떨궜습니다. 정미에 대한 이야기를 꼭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은정 씨가 어제와 오늘 너무 큰 일을 겪었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정미가 오빠를 잃은 날조차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제 입에서도 믿기지 않습니다. 은정은 살짝 시선을 내리깔며 컵을 감싸 쥐었습니다. 컵의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형부님도 알고 계셨나 봐요. 정미가 저를 내쫓으려고 했던 걸. 이수만 씨는 잠시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은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며 그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언제부터요?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대한 배신감의 무게가 담긴 물음이었습니다. 남편이 병상에서 힘겨워할 때 자신은 왜 몰랐는지, 정미가 그런 속내를 품고 있었음을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지, 그 모든 물음의 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수만 씨는 고개를 약간 끄덕이며 천천히 진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우가 쓰러지기 전부터입니다. 정미는 오빠가 살아있을 때도 계속 집 명의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우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여러 차례 찾아가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은정은 손끝에서 힘이 빠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한테 그랬다고요? 네.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심지어 제가 말렸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정미는 계속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은정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갑고 무거운 무언가가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아픈 상태에서도 그조차도 그녀는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은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 질문은 울먹임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상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수만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을 내쉬는 그의 어깨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정 씨. 제가 그때는 너무 겁이 났습니다. 정미가 저한테도 막말하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제가 뭘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은정은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정미가 그렇게까지 했다고? 평소엔 그저 도도하고 이기적인 줄로만 알았지만 이수만 씨의 말투는 두려움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미가 겉으로는 고상해 보이지만 사실 집에서는 많이 다릅니다. 제가 말리면 물건을 던진 적도 있고. 은정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랬군요. 그제야 은정은 많은 것들이 이해되었습니다. 왜 형부가 장례식 내내 계속 시선을 피했는지, 왜 말을 아꼈는지, 왜 오늘 이토록 조심스럽게 찾아왔는지. 그는 단순히 미안함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은정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마지막 책임감,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속죄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은정은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부님, 혹시 더 아시는 게 있나요? 이수만 씨는 목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은정의 손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정미가 최근 모르는 남자와 연락을 자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지인인 줄 알았는데 이름을 검색해보니 대부업체 직원이었습니다. 대부업체요? 은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네. 아마 정미가 빚이 있거나 돈을 빌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황상 오빠의 재산을 가져가서 그걸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은정의 심장을 깊게 찔렀습니다. 정미가 단순히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어두운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살기 위해 은정을 내쫓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오빠의 재산을 노렸던 것이었습니다. 은정의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차용증, 남편의 녹음, 정미의 행동들, 그리고 지금 형부가 말하는 빚 문제까지. 형부님, 혹시 그 사람 연락처 받으셨나요? 네. 그날 통화 기록을 우연히 보게 되어 찍어두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은정은 그 숫자가 주는 묘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직접 만나도 될까요? 은정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수만 씨는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은정 씨, 혹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쪽 세계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은정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남긴 녹음과 서류들이 있으니까. 이제 무조건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그 말은 약한 사람의 울먹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일어선 사람의 단단한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집 밖에서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직하고 조심스러운 발걸음. 은정과 형부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지? 은정이 중얼거렸습니다. 계단 위쪽에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누군가 현관 앞에 멈춰섰습니다.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은 속삭임 같은 발소리와 문고리를 아주 천천히 만지는 듯한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형부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미인가요? 형부가 낮게 물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미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문을 두드리며 들어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문고리 아래쪽에서 아주 작은 딸깍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의 숨이 멈췄습니다. 형부는 즉각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잠금 장치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공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정적 속에서 문 밖의 발소리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서서히 사라지는 그 발걸음은 이 집이 단순한 갈등의 시작이 아니라 더 깊고 음산한 사건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은정은 손끝이 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인가 보네요. 그녀의 눈빛 속에는 불안과 공포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씨는 이제 절대로 끄지 않을 그녀의 결심이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오후 내내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현관 앞에서 멀어져 가던 미묘한 발소리가 계속 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 발소리는 확신을 주지 않았지만 분명 단순한 이웃이나 우연한 방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조심스러운 움직임은 누군가 집안을 살피고 있었다는 느낌을 남기기에 충분했습니다. 은정은 한참 동안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틈 아래로 스며드는 희미한 복도 조명만이 조용한 집안에 작은 광선을 드리웠습니다.
불안감은 심장을 움켜쥐듯 점점 단단해졌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개인의 감정 문제로 넘길 수 없다는, 어딘가에서 이미 일이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낌새였습니다. 형부 이수만 씨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 역시 그 발걸음 소리를 똑똑히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은정이 낮은 목소리로 묻자 형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은정은 손을 가슴 위로 가져다 대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심장은 조금 빠르게 뛰었지만 머릿속은 맑았습니다. 그녀는 금고에서 꺼냈던 서류와 녹음기를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형부에게 말했다. 형부님, 이거 좀 들어보세요. 그녀는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잡음이 지나간 뒤 남편의 익숙한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은정아, 정미가 또 돈을 요구한다. 남편의 그 허약한 숨소리와 한마디 한마디에 실린 절박함은 형부의 얼굴에 그대로 충격을 남겼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입을 막으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영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까? 은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형부의 표정은 크게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눈은 남편을 잃은 슬픔이 아닌 내가 몰랐던 진실을 마주한 사람의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미의 행동들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죄책감, 그리고 은정에게 그것을 감추어온 죄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온 듯 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미가 이 집을 노리고 있다. 조심해라. 은정이가 모든 걸 가져야 한다.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형부는 뒷목을 감싸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군요. 은정은 그의 말을 막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형부 역시 이 모든 상황의 피해자일 수 있었습니다. 정미의 오랜 폭력적 태도 아래에서 움츠러들었고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말마저 하지 못하게 된 또 다른 희생자. 형부님 괜찮아요. 은정은 낮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에 형부는 고개를 들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은정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의문의 번호가 떴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은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번호가 정미의 것일 수도 있고 혹은 형부가 말했던 대부업체 직원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까 현관 앞까지 온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받아야겠죠? 은정이 형부에게 조용히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혹시 모르니 스피커폰으로요. 은정은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 그리고 낮고 짧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은정 씨죠. 은정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구십니까? 목소리는 남자였습니다. 나직하지만 위협적인 기운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미 씨 아시는 분 맞죠? 정미 씨가 많이 급한가 봅니다. 그 말에 은정과 형부는 동시에 눈을 마주쳤습니다. 형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우린 정미 씨한테 돈을 꽤 많이 빌려줬거든요. 근데 갚을 생각이 없어 보여서 해줘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은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점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정미 씨가 말하길 이 집 원래 자기 거라고 하더군요. 은정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집에 계신 분이
조금만 밀어내면 바로 나갈 사람이라던데요. 형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은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전화 속 남자는 그저 웃음 섞인 짧은 숨소리만 내뱉었습니다. 우리 일이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정미 씨 부탁도 있고 돈도 걸렸으니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거실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전화가 놓인 테이블 위엔 불길하게 깜빡이는 화면만 남아 있었습니다. 은정 씨. 형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미가 빚 때문에 은정 씨를.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형부님, 지금 이 상황 단순한 가족 싸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 안에서 뭔가 뚜렷한 하나의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공포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고 묵직한 결심이었습니다. 이제 끝을 봐야겠어요. 은정은 조용히 금고에서 차용증과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 봉투를 열었습니다. 작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걸 열어라.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은정은 그 메모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순간 숨이 멎을 만큼 큰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이 적어둔 비밀 서류 위치, 정미가 모르게 만들어둔 실제 재산 배분 계획,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정미와 관련된 치명적인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정보를 보는 순간 은정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정미가 벌인 짓, 정미를 도와준 사람들,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묻어둔 진실. 모든 퍼즐이 이 한 장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마지막 순간까지 이걸 숨겼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녀는 메모를 접어 가슴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선언하듯 중얼렀습니다.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형부는 그녀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 놀라움 속에는 이제 진짜 시작되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창문 틈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갑지만 선명한 공기가 은정의 결심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첫 번째 대반전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그날 밤의 공기는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은정은 작은 스탠드 조명 아래에서 남편이 남긴 메모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종이는 오래된 듯 가장자리가 약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손으로 만지면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손바닥에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그 메모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남편의 마지막 힘으로 그녀에게 남긴 최후의 경고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심을 굳힌 직후 집안에는 갑작스러운 긴장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금고를 뒤지고 남편의 자료를 뒤지고 변호사와 통화하는 이 모든 움직임은 결국 누군가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생각보다 빨리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형부는 돌아갔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은정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문을 이중으로 잠갔고 창문을 모두 점검했습니다. 그러나 은정이 무엇을 해도 그 발소리가 떠오르며 마음속 깊은 곳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스탠드를 끄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흔적들은 그녀에게 위로를 주기보다 오히려 더 큰 고독을 느끼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독은 두려움으로 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침대 머리맡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베개는 남편의 체온이 사라진 뒤로 늘 싸늘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조용히 당겨 발끝까지 덮으며 스스로에게 굳은 결심을 되새겼습니다. 무너지면 안 돼요, 은정아. 그러나 그 결심이 끝나기도 전에 띠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벨소리에 은정은 깜짝 놀라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스크린에는 또다시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는 문구만이 떠 있었습니다. 은정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확인해야 한다는 의지가 더 강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무언가를 억누르는 듯한 긴장감 어린 호흡. 김은정 씨. 은정은 전신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 낮고 차갑게 가라앉은 음색. 그리고 그 뒤에 깔린 위협의 기운은 이전보다 훨씬 짙었습니다. 네. 누구십니까? 그 말 했잖아요. 정미 씨 부탁으로 잠깐 찾아갔었다고. 은정은 숨을 삼켰습니다. 방금 전 그 발소리 당신이었군요. 남자는 비웃듯 짧게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눈치가 빠르네요. 그 목소리는 은정을 단순히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불안과 두려움을 시험하는 듯한 잔인한 여유가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김은정 씨.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은정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정미 씨요. 연락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그 순간 은정의 심장이 움켜쥐는 듯 쿡 하고 아려왔습니다. 정미가 끊겼다니요? 빚이 많았던 건 아시죠?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뭐 도망갔을 수도 있고. 도망? 정미가? 말이 너무 빨리 흘러갔습니다.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또 다른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정미가 갚아야 할 돈. 당분간 김은정 씨가 대신 갚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턱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겨우 짜낸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정미 씨가 말했어요. 집도 원래 언니 거다. 언니가 다 챙길 거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선 돈 받을 곳이 딱 한 군데 남았죠. 은정의 손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남자는 지금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확하고 노골적이고 은정을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내일 오후까지 7천만 원 준비하세요. 7천만 원이요? 은정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안 되면 우리가 직접 가야죠. 아까처럼.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깊은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은정을 보호하는 침묵이 아니라 곧 들이닥칠 폭풍의 전조 같았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떻게? 그녀의 어깨가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그동안 버티고 참아내고 강해지려 했던 감정들이 그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 금고의 진실, 정미의 배신, 그리고 그 배신이 만들어낸 빚과 협박. 내가 무슨 수로 7천만 원을, 내가 어떻게. 그녀의 마음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상황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깊은 무력감이 그녀의 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고 빈 골목길엔 빗물이 고여 작은 웅덩이를 만든 채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힘들게 가신 거예요?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에도 묻힐 만큼 작았습니다. 그때 문득 방 안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 짧게 깜빡였습니다. 은정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다시 깜빡, 깜빡. 조용한 집안에 스산한 전기음이 퍼졌습니다. 전등이 흔들리는 것은 단순한 전기 문제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흐트러짐이 지금의 은정에게는 마치 누군가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겁고 다리가 힘이 풀릴 것 같았지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 바닥에 한 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종이는 문틈 아래로 밀어넣은 듯 건조한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손을 떨며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볼펜으로 휘갈겨 쓴 듯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시간 충분합니다. 당신은? 은정은 종이를 들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턱 막혀 목이 마르고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누군가 정말로 집 앞까지 왔던 것이었습니다. 잠금 장치를 건드리고 문틈을 살피고 떠난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남기고 갔던 것입니다. 은정은 비틀거리듯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이었습니다. 이 순간 은정의 계획은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금고의 진실을 찾고 변호사와 만날 준비를 하고 남편이 남긴 길을 따라가려 했던 모든 계획이 하룻밤 사이에 위협으로 그리고 절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밤은 지금까지 겪은 어느 밤보다 길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은정 안에는 아주 작은 한 점의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메모, 비밀 문서의 위치, 그리고 그 문서 속에 적혀 있던 정미가 절대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 은정은 천천히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아주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남편이 남긴 마지막 메모를 가슴에 가져다 대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길, 제가 끝까지 걸어갈게요. 집안의 어둠 속에서 은정의 눈빛이 아주 천천히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협박에 흔들리는 눈빛이 아니라 이제 곧 찾아올 대반전을 준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은정의 집안은 차가운 공기만 떠돌고 있었습니다. 문틈 아래로 밀어 넣어진 협박 종이는 현관 앞에서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형광등의 불안한 깜빡임이 다시 한번 공간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사건이 쏟아져 들어왔기에 평소라면 벌써 지쳐 쓰러져야 할 법했습니다. 그러나 은정은 달랐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서 은정은 이상하게도 정신이 또렷해지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보였지만 동시에 하나의 길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바로 남편이 남긴 열쇠와 메모, 그리고 파일 속에 숨겨져 있던 치명적인 정미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내일, 은정은 변호사 최도영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미가 고의로 숨겨온 사실들을 밝혀내고 그녀가 던진 위협의 돌을 그대로 돌려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은정은 늦은 밤 다시 한번 남편의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놓고 세밀하게 훑어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아래에 있던 색이 바랜 황색 파일 하나가 눈에 밟혔습니다. 그 파일은 남편이 생전에 가장 숨기려 했고 동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관했던 정미 관련 자료들이 들어있는 파일이었습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그 파일을 펼쳤습니다. 정미의 대출 기록, 정미가 몰래 진행했던 투자 사기 관련 문서, 사문서, 위조 의심 기록, 그리고 남편이 직접 적어둔 정미의 금전 문제 경고 메모. 은정은 자료를 넘길 때마다 손끝이 굳어져 갔습니다. 정미가 단순한 욕심쟁이가 아니라 이미 법적 문제를 수차례 일으켜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숨이 멎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저렇게 걱정했는지 알겠어요. 은정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분노와 확신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 장의 문서. 그 문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명확했고 결정적이었습니다. 정미의 차용증 고액 상환 기한 없음, 법적 효력 있음. 이것만 있어도 정미는 법적으로 큰 공경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정은 그 아래 서류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미가 오빠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려다 들켰고 병원에서도 몰래 상속 관련 서류를 확인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직원이 목격함. 영호 메모. 은정은 종이를 쥔 손끝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미는 남편이 의식이 흐려지는 상황을 이용해 무언가를 꾸미려 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그것을 눈치챘고 그래서 이 자료들을 모아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정미야. 은정이 작게 중얼거릴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띠링. 은정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크게 뛰었지만 이번엔 겁이 아니라 확인해야 한다는 의지가 더 강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영상 도어락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뜻밖의 얼굴, 정미였습니다. 눈가에 급히 화장을 지운 듯 번진 흔적이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소처럼 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겁먹은 아이처럼 두리번거리며 화면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언니 있어요? 제발 문 좀 열어줘요. 은정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자신에게 무슨 짓을 했던 사람, 전화 협박을 부른 장본인, 남편의 병상에서조차 재산을 탐냈던 사람.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떨고 있었다. 은정은 문을 열지 않은 채 인터폰 버튼만 눌렀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미야. 정미는 화면을 붙잡듯 손을 올렸습니다. 언니 나 큰일 났어. 나 지금 쫓기고 있어. 은정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대부업체 사람들이지? 정미는 놀란 눈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은정은 짧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전화 왔어. 정미는 손으로 입을 막고 급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당황보다 패닉이 섞여 있었습니다. 언니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제발 잠깐만 숨을 곳만이라도. 그러나 은정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정미야, 내가 한 일 기억나? 정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건 미안해. 근데 지금 그런 말할 상황이 아니야. 언니나 나 살려줘. 은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미야, 내가 오늘 나한테 뭐 했는지 기억나는지부터 말해봐. 정미는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언니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오빠 재산 그거 내가 욕심난 건 맞아. 근데 빚 때문에 나도 너무 힘들어서. 은정의 목소리는 더 차갑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나를 내쫓으려고 했지. 장례식 다음 날. 정미는 화면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울음 섞인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언니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나 지금 잡혀가면 끝이야. 은정은 정미의 울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미가 지금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유가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미는 그동안 수차례 거짓 울음과 교묘한 감정 연기를 해왔습니다. 남편에게 돈을 뜯어내기도 했고 병원에서 울며불며 가족을 말하며 주변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미야, 도망 다니는 건 너 문제야. 내가 대신 안아줄 문제 아니야. 정미는 그 말에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언니, 나 진짜로 죽을 수도 있어. 제발 문 좀 열어줘. 그러나 그때 현관복도 끝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은정은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정미 역시 그 소리를 들었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안 돼. 언니 제발 열어줘. 저 사람들 왔어. 검은 후드티를 입은 두 남자가 계단 끝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캡 모자로 가려져 있었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미는 주저앉은 채 뒤로 기어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였습니다. 언니 나 살려줘. 제발. 은정은 화면을 바라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뛰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잔잔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돕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남긴 자료들, 정미가 저지른 일들, 그리고 그동안 은정이 당해야 했던 모든 모멸감이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은정은 화면을 보며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정미야, 돌아가. 정미는 비명을 지를 듯 소리쳤습니다. 언니, 열어줘. 나 죽어. 그 말과 동시에 복도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두 남자의 그림자가 정미에게 드리워졌고 그녀의 비명은 현관 카메라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정적? 은정은 문 앞에 서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지 않는 선택을 했다. 누군가 보기엔 잔인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선택은 정미가 그동안 그녀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제한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최도영 변호사.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은정님. 지금 바로 만나야 합니다. 영호 씨가 남긴 문서. 방금 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미 씨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자료가 있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죠? 내일 오시면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은정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절망의 밤. 그러나 어둠을 찢는 첫 번째 희미한 빛이 드디어 은정 앞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서늘했습니다. 거실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살짝 스며들고 오래된 나무 바닥은 새벽의 냉기를 그대로 머금고 있었습니다. 정미가 끌려가듯 사라진 뒤 남은 복도는 지금도 은정의 머릿속에 선명했습니다. 그 울음소리, 그 비명, 그리고 뒤이어 이어진 정적.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이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을 맞이하고 나서야 은정은 마침내 이번 싸움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정은 작은 식탁 위에 남편의 서류, 녹음기, 차용증, 그리고
정미의 치명적 약점이 담긴 비밀 문서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종이들은 미세한 바람에도 흔들릴 만큼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무겁고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끝낸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정미가 사라진 뒤로 누군가 집 근처를 서성이는 것 같은 기척이 종종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주택가 특유의 외풍이 만들어내는 소리일 수도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작은 소리조차 경계심을 자극했습니다. 은정은 식탁에 앉아 서류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원래라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차근차근 진행해야 했지만 지금 은정이 맞서야 하는 상대는 단순히 법이 아니었습니다. 정미의 빚, 정미가 관련된 투자 사기 문제, 정미가 남편의 병상에서 했던 행동들, 그리고 남편이 남긴 비밀 문서에 적혀 있는 내용들, 그 모든 것이 오늘 변호사에게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그때 은정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정미 발신. 은정은 놀라 잠시 멈췄습니다. 정미가 직접 전화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누군가에게 끌려간 듯 보였고 휴대폰마저 뺏겼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받아야 하나? 그러나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들리는 소리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정미의 거칠고 빠른 숨소리였습니다. 언니 나 지금 도망 나왔어. 은정은 시선을 내리깔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미야 너. 정미는 말을 끊고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정말 죽을 뻔했어. 그 사람들 나를 차 트렁크에 넣으려고 해서. 부탁이야 나 좀 도와줘. 은정은 놀라 손을 잠시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미야, 너 어떡해? 몰라 도망쳤어. 그냥 뛰었어. 언니 나 지금 발도 다치고 숨도 못 쉬겠어. 은정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떤 감정도 섣불리 움직이지 않도록 스스로 숨을 고르고 말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딘데? 정미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집 근처. 언니가 아니면 나 도와줄 사람 없어. 이 말은 은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미는 늘 첫 번째로 은정을 무시했고 늘 마지막으로 은정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은정을 찾는 패턴은 평생 반복되었습니다. 정미는 혈육을 이용했고 은정은 사람의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은정은 달랐습니다. 정미야. 은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단 집 앞까지 와. 정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언니밖에 없어. 그러나 은정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그때 복도 모퉁이에서 흔들리듯 나타나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사람. 그림자를 따라 조명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바로 정미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신발은 한쪽이 벗겨져 있었고 무릎은 긁혀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정미는 눈물과 땀을 뒤섞은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은정의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열었지만 체인 고리는 걸어둔 채였습니다. 정미야. 문틈 사이로 조그맣게 은정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미는 바로 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제발 나 좀 살려줘. 은정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와. 그리고 체인을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정미는 거의 쓰러지다시피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고 눈물을 닦을 힘도 없어 손등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언니 나 정말 죽을 뻔했어.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미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정미는 물을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조금씩 마셨습니다. 한동안 정미는 숨을 고르며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평소의 도도함과 교만함이 완전히 사라진 인생의 바닥에서 허우적대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은정은 그 모습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이르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는 정미 자신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미가 물 한 모금을 삼키고 나서야 은정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미야, 나한테 솔직히 말해. 대체 얼마나 빚진 거야? 정미는 한참 동안 입술을 떨며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힘겹게 털어놓았습니다. 1억 넘었어. 뭐? 은정은 충격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미는 울먹이며 얼굴을 감았습니다. 언니, 나 투자 사기 당한 것도 있고, 카드 돌려막기도 하고, 대부업체에서 또 빌리고, 이러다 보니 감당이 안 됐어. 정미가 벌인 일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이미 삶이 무너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은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동정이 아니라 더 강한 결심을 가져왔습니다. 정미야. 은정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나 내쫓으려고 했지. 남편이 죽은 다음 날 정미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나 그때는 정신이 너무 어지러워서. 그러나 은정은 그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너 오빠 재산 노렸지. 정미는 얼굴을 감춘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 그때는 돈이 너무 필요해서 남편 병상에서도 상속 얘기만 했고. 은정의 목소리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정미는 더 이상 숨을 쉬기조차 버거운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언니, 나 잘못됐어. 근데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은정은 정미의 울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변호사에게서 어떤 결정적 자료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미를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자료.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말해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미야, 나는 너 대신 빚 못 갚아. 정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언니 제발. 나 진짜로 죽는다니까. 언니까지 이러면 나. 그러나 은정은 그 말을 끊었습니다. 넌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 괴롭혔어. 은정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벌인 일에 대한 대가 이제 곧 치르게 될 거야. 정미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은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나 은정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일 폭로될 첫 번째 사이다 반전의 전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은정은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남편이 남긴 진실들, 치명적 증거들, 그리고 정미 인생을 뒤흔들 결정적 문서들. 정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어디가? 나 여기 혼자 두고 어디가? 은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난 해야 할 일이 있어. 정미는 공포에 휩싸인 얼굴로 은정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언니 제발 나 버리고 가지 마. 그러나 은정은 고개를 돌린 채 대답했습니다. 정미야, 너 지금까지 한 짓 생각해봐. 그리고 은정은 천천히 집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뒤에서 정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오늘의 은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하늘은 곧 날이 밝을 기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어둠이 하늘 가장자리에서 서서히 엷어지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 그리고 곧 다가올 결정적 대면. 은정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렀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길. 이제 끝까지 갑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리지만 확실했습니다. 이제 절정의 마지막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차갑고 동시에 묘하게 단단했습니다. 은정은 코트를 걸치고 조용히 문을 닫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정미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멀어지는 파도처럼 울음은 점점 작아졌고 그 소리는 이제 은정의 마음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해가 들기 시작한 골목길은 아직 어둠의 잔여를 품고 있었지만 하늘 끝자락에 붉은 빛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은정의 발걸음은 느리고도 단단했습니다. 한동안 허공만 보던 눈빛은 이제 명확한 목표를 향하고 있었고 그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아닌 결의만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완전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의 희미한 빛이 건물 창문을 타고 내려와 거리를 비췄고 이른 시간대 특유의 고요함이 건물 주변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정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오늘 끝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은정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심판의 아침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자 최도영 변호사는 이미 서류를 펼쳐놓은 상태로 은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긴장과 확신이 섞여 있었고 눈빛에는 이미 모든 상황을 정리해둔 사람만의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김은정님.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자료 확인하셨다 했죠. 최 변호사는 눈빛을 가다듬고 은정을 깊게 바라보며 말했다. 네, 이 자료들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한 장의 문서를 올렸습니다. 사전 증여 취소 신고서 정미 관련. 은정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증여 취소요? 네. 영호 씨가 생전에 밤 시간대에 저희 사무실로 보내온 문서입니다.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고 특히 정미에게 절대 알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정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아픈 상태에서도 혼자서 이 모든 걸 준비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깊게 찔렀습니다. 최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정미가 이미 투자 사기 관련 혐의로 경찰에 내사 중이었다는 사실, 남편에게 거액을 빌려간 차용증이 법적 효력이 명확하다는 점, 그리고 남편이 병상에서 남긴 녹음 내용이 고의적 금전 압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까지. 게다가 최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미 씨가 사문서를 위조하려 했다는 병원 관계자 진술까지 확보됐습니다. 은정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정미는 네, 형사 문제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은정의 시야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이 순간까지 데려다 준 거군요. 최 변호사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행동이 김은정님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은정은 손등으로 눈가를 살짝 훔쳤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복도에서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은 가빠르고 다리는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닥쳐요. 정민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평소에 도도한 말투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사람의 절박한 소리였습니다. 정민은 은정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밖에 없어. 그 사람들 지금도 나 찾아다녀. 나 진짜 죽을 수도 있어. 은정은 조용히 정미를 바라봤습니다. 정미야. 정미는 얼굴을 감싸주며 울부짖었습니다. 언니 그냥 욕심이었어. 난 진짜 죽을까봐 무서워서. 내쫓으려 했던 말들, 병원에서 남편에게 돈 요구한 거, 그 모든 게. 은정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이제 다 드러날 거야. 정미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뭐라고? 최 변호사가 차용증과 관련 서류를 조용히 밀어놓자 정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오빠가 나한테 준 돈인데. 은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빌려준 거야. 선명하게 기록돼 있어. 정미는 고개를 난폭하게 흔들었습니다. 아니라고. 언니 제발 좀 말해줘. 언니는 나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혈육이면 더 조심했어야지. 은정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정미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푹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언니, 나 이제 어떡해. 그때 최 변호사는 서류를 정미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정미 씨, 영호 씨는 생전에 당신을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모든 걸 준비해 두셨습니다. 정미의 눈은 크게 뜨였습니다. 말도 안 돼. 오빠가 왜 나한테. 왜냐면, 은정이 조용히 말했다. 내가 오빠를 괴롭혔으니까. 정미는 뒤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소리는 사무실에 쿵 하고 울릴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최 변호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부로 정미 씨는 상속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채무는 본인 책임으로 넘어갑니다. 정미는 벌떡 고개를 들며 외쳤습니다. 그럼 난 이제 정말. 그래. 은정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가 벌인 일은 내가 책임져야지. 정미는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은 처음 보는 소리였습니다. 교만함도 가식도 손익계산도 없는 모든 걸 잃은 자의 울음. 정미는 바닥에 앉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은정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더 이상 누구의 가족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삶을 잘못 선택한 한 인간으로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은정은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사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리에 돌려놓는 과정이라는 것을. 정미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을 때 은정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이제 가볼게. 정미는 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 그럼 나 이대로. 은정은 잠시 정미를 바라보다 아주 짧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 내 삶이야. 그리고 조용히 사무실 문을 닫고 나왔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은정의 어깨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어제의 공포와 어둠이 모두 씻겨나가듯 아침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은정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여보, 이제 됐어요. 당신이 지켜준 길, 제가 끝까지 걸어냈어요.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흘리지 않았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마침내 끝낸 사람의 눈빛이었기 때문이었다. 은정은 어깨를 곧게 펴고 천천히 길을 걸어나갔다. 정미는 무너졌고 진실은 드러났고 남편이 남긴 마지막 사랑은 은정을 지켜냈다. 그리고 은정의 새로운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주시고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아니면 사이다 같은 반전적인 이야기도 많이 가져올 테니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엔 더 재밌는 라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